예, 안녕하십니까. 저 SK텔레콤 HMR랩의 김영준입니다. 어, 말은 뭐 혁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혁신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 음성인식 개발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사내 서비스로 이제 확장하는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SDK 정도만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좀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API를 좀 오픈을 해볼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예 일단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음성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음향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아는 파닉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언어 모델 문법이라는 것도 그래머도 알아야 되고 발음 사전이라는 그 보캐블러리를 알아야지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나온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듣보잡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어들은 원래 있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잠깐 순간에는 이제 음성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 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음성 인식을 저희는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녹음해 놓은 녹음 데이터를 가지고 기억 니은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 많이 웹에서 많이 긁어서 그거를 어떤 단어를 어떤 용법으로 쓰는지를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음성 인식을 개발해서 요즘은 또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음향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고요. 그다음에 언어 모델도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고 발음 사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발음 사전에서 다양한 형태의 딥러닝을 적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성 인식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 마이크에 들어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걸 스피치라고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향이 뭐냐면은 내가 말한 게 벽이나 이런 데를 맞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반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마이크에는 그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게 이제 맞고 들어오는 걸 반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코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에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마이크에 들어오는 신호가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어떤 스피커를 틀어놨을 때 그 스피커에 음악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크에는 음악과 제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음악을 빼줘가지고 음성만 가지고 음성 인식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들은 적어도 마이크가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을 찾고 어떤 것들을 빼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다양한 잡음원이 있다. 이거 외에 음성과 반향과 에코라는 거 외에 나머지 돌발적인 것들은 이제 잡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게 어떤 그 학습을 계속 시키고 해야지만이 결국 음성 인식이 잘 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일단 해봤습니다. 재작년에 셋탑박스 UHD 셋탑박스에 저희 음성 인식을 넣어가지고 이게 상용화를 처음 했었고요. 여기 앞에 두 개와 요 마지막 거는 어떤 검색기와 연결을 한 겁니다. 요 앞에 두 개는 검색기와 연결해서 검색과 연결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그 음성인식 결과라는 걸 가지고 텍스트 음성인식을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텍스트로 바꿔주고 걔를 검색기에 쿼리로 넣고 그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브로드밴드 셋탑박스도 그렇고 어떤 티맵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보군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그냥 사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하면서 이제 스피커를 하면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게 항상 내가 찾는 결과가 첫 번째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요걸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요 세 개 다 검색이랑 연결돼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들과 디스플레이 없는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검색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은 어떤 빅데이터랑 연결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 쪽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텍스트 안에서 뭔가 그 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더 다음 상담에 더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향을 본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마케팅 플랜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 쪽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11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자체에서는 적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이거를 이제 B2B 솔루션으로 이런 솔루션을 원하시는 그 업체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뭐 이렇게 다른 업체들 중심으로 계속 이거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맵은 올해 10월에 이제 드디어 상용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쭉 발전된 모델이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 딥러닝이라는 게 계산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PU 서버 팜이라고 해가지고 GPU라고 해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서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100대쯤 사가지고 지금 다 계산을 저희가 학습을 해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자동차를 셋탑박스를 하면서 가정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녹음받고 그다음에 그 가정 환경에 대한 잡음을 학습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티맵을 개발하면서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잡음을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쪽에서 지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웨이크업 이렇게 뭐뭐라고 부르면은 걔가 이제 음성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뭐 노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을 물어본다든지 날씨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요 앞에 요소들 중에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셋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어떤 컨트롤 서버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음성 인식이 한 채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때 그걸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서버가 그 홀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그걸 관리를 하고 어떤 비어있는 음성인식 서버 이렇게 흔들리죠?에 줘야 될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음성을 서버에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어떤 단말에 넣게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그 관리를 따로 업데이트나 로그 관리, 셋탑박스, 그러니까 컨텐츠 검색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이렇게 새로 나온 신규 영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뜨는 새로 나온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줘야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 프로세스도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UHD 셋탑박스는 재작년에 상용화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전에 스마트 셋탑이라고 구글이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구글은 사실 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접어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구글에 얘기를 해서 나머지 유튜브니 이런 것들은 다 구글 거를 받아 쓸 때 이제 음성 인식 쪽 API만 이제 저희 걸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갑자기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8만이 한 120만, 150, 130만 정도로 지금 확장이 되고요. 근데 구글이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계속 성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져 가지고 저희 거는 뭐 4초 미만으로 나오는데 구글은 한 8초 이상으로 걸리는 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잘 파고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셋탑을 저희가 만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티맵인데요. 티맵 같은 경우는 앞에 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인식만 주로 해서 나머지 나온 결과를 그 검색에다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티맵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음성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음성이 텍스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단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있는 면세점 좀 찾아줘. 그러면은 을지로 입구역이라는 거는 어떤 역 장소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근처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가까이 있는 거를 좀 찾아달라는 의미다. 그다음에 면세점이라는 거는 업종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가장 잘 맞는 쿼리를 만들어서 어떤 검색 시스템에 던져주게 돼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면은 서울역만 뽑고 그다음 최단 거리, 이렇게 최소 시간 거리로 티맵을 설정해서 걔를 바로 팝업 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가 언어 처리가 같이 다 통과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검색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역은 언어 처리나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 API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을지로 입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티맵이라는 서비스 안에서는 얘가 그 어떤 POI 장소를 가리키는 거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을지로 입구역이라는 노래가 나와버리면은 을지로 입구역이라고만 하면은 얘를 노래를 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장소를 알려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그 상황에서 잘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API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PI를 개발하더라도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법적인 체계를 잘 쓸 수 있고, 그게 내부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의미가 충돌 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충돌이 나지 않도록 잘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날씨라는 노래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스피커를 개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산 날씨 하니까 부산 날씨를 알려달라는 얘기였는데 부산 날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저희 음성인식기는 주로 이제 설치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API는 아니고 SDK는 함수 이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구글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API를 참조를 해서 그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자 소멸자와 그냥 만들고 그거에서 어떤 음성인식 시작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같이 일해 보면은 안드로이드로 이제 음성인식을 심어 보셨던 분들은 거의 하루면은 일단 돌아가는 코드는 만드시더라고요. 설치 방법도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자르 파일을 라이브러리 복사하고, 그다음에 SO 파일 라이브러리 또 독자 라이브러리 복사하고, 그다음에 뭐 요 저희가 정해놓은 패키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그 이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보시고 자동차 안에서 음성인식률은 지금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한 88%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88%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써보시라고 하면 저희가 사내 그 베타를 2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88%가 다른 분들 얘기로는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한 글자만 틀려도 틀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88%, 그 구글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구글은 그 좀 불공정 경쟁인데, 구글은 이제 POI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하도록 만들었는데 PY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음악 검색 시 TV를 켜놨을 때 음성 인식률. 어디 TV를 켜놨을 때 음성 인식률은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저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알고 있는 경우에는 85% 이상을 만들 수 있지만은 TV에서 똑같은 사람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그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80% 언더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피커로 음악 검색 시 어디서 검색하나요? 근데 멜론에서 지금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피커는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네, 9월 1일 출시입니다. 그 어나운스를 미리 해버려서 제가 안 그래도 약간 걱정했는데 예, 다음 달에 저희가 사실은 대대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폰 미러링이 안 되는 경우 차종 카오디오 연결 그러면 오디오 노이즈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거 오디오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었거나 아니면은 그 음악을 트는 경우에 음성 인식률이 떨어졌었는데요. 그것도 꾸준하게 필터를 잘 다듬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그 딥러닝이라는 녀석한테 학습을 시켜주니까 결국은 클린의 사용 환경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88%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차 환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존 에코처럼 음성 트리거링 서비스가 적용되어 팀앱이나 스피커는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팀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개발했던 그 음성 트리거링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개발이죠? 트리거링은 아니고요. 음성 인식은 다 자체 개발입니다. 팀앱에서 음성 인식 처리 시 경유지에서 목적지까지 설정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 번에 그 경유지도 뭐 어디 거쳐 어디 가 이것까지 다 경유지를 설정해서 한 번에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탑박스 음성 인식이 고도화될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셋탑박스도 저희가 계속 빠른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제목 중에서 발음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발음 사전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발음했을 때도 어떻게 그 결과를 찾아주느냐 이것들을 저희가 빨리 듣고 그 발음 사전에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저희한테 빨리 노티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 나가면은 계속 고도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 예정은 언제쯤일까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스마트워치용은 저희가 이걸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는 지금 서버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스마트워치용은 꼭 서버형이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단말용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닌 타인 음성 명령 수행 방지안이 있는지요? 음성 명령 수행에 대해서는 방지안이 사실 없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음성 인식 분야와 별개로 화자 인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먼저 인증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의 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한국어 음성 인식률과 비교하면 SK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구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특정 분야를 잘 잡으면 예를 들어서 그 PY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미디어 검색 아까 미디어 검색 보여드렸듯이 구글이 지원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음성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구글도 이제 대처를 못하는 거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구글이 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하에 저희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맨 위에 배터리 음성 인식 기술과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강연해 주신 김영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